안녕하세요, 세라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목련꽃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이거 저 선물 받았어요. 목련 보이시죠? 시골 꽃다방님께서 예쁜 수가 나 있는 티매트까지 해서 이렇게 세트로 선물을 보내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서 이건 인증을 안 할 수가 없죠. 시골 꽃다방님 감사합니다. 잘 마실게요. 저번주에 스케치한 자기약 색 한번 올려볼 건데요. 우선 재료부터 살펴볼게요. 오늘은 제도 패드가 아니라 좀 다른 종이를 가지고 와봤거든요. 아는 작가분이 요 종이가 괜찮다고 해서 요걸 하나 사봤어요, 제가. 스트라스모아 S3 브리스톨지거든요. 이 종이는 미국 제품이에요. 우리같이 세밀화 그리는 사람한테 되게 좋대요. 이게 종이 종류가 두 가지인데 스무드랑 벨룸 두 가지가 있어요. 스무드는 세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벨룸은 황목, 조금 거친 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종이 두께도 270g 정도 되니까 꽤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혹시나 요거 사서 쓰실 분은 스무드 요거 적혀있는 거 사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처음 사용해보는 종이라서 여러분들이랑 색 올리면서 종이 질이 어떤지 말씀을 차차 드리도록 할게요. 브리스톨지에 저번주에 스케치한 거 이렇게 전사해가지고 꽃은 119번으로 수술은 106번, 그다음 줄기랑 잎은 168번으로 이렇게 밑색을 그어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하나 준비해주시고 뽑았던 파버카스텔 색연필들 준비해주시고 색연필 깎을 3종 세트, 큰 돌돌이 연필 깎기, 작은 연필 깎기, 칼 준비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색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시작해볼게요. 우선 베이스 색이 될 119번 준비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올려줄 건데 힘 다 빼시고 꽃이 향해 있는 방향을 잘 보신 다음에 그 방향대로 올려주도록 할게요. 한번 살포시 그냥 올려줄 거예요. 첫 베이스 색 때는 너무 막 신경 써서 그렇게 안 올리셔야 돼요. 다만 피라 동일하게 주시고 튀는 선 없이 한번 싹 올려주도록 할게요. 요번에 자기약 스케치 어려우셨죠, 여러분? 구도가 살짝 위로 보고 있는 애라 가지고 쉬운 스케치는 아니에요. 저도 어려웠어요, 이거 그리면서. 안에 그 암술 수술이 너무 힘들어서 그거 피하려다가 구도 때문에 조금 더 힘드셨을 것 같아. 덩어리가 큰 꽃이니까 오히려 쉽게 색을 올리실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 하실 때는 꽃잎이 흐르는 방향만 잘 체크해 주시면 웬만하면 예쁘게 나와요. 곡선을 쓰시면서 선을 계속 연결해서 면화를 시켜주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피랍이나 펜을 쓰는 거를 연습을 조금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근데 이 종이 진짜 좋다. 종이 좋은데요? 되게 매끈해요. 색이 촥 하고 잘 달라붙네요. 스트라스모아 S3. S3이 있고 S4가 있어요, 여러분. S3 브리스톨지 요거 한번 사서 사용해보세요. 이게 20매짜리인데 A4 사이즈거든요. 가격은 조금 있어요. 세일해서 1,400원 정도 하네요. 질이 상당히 좋아요. 매끈하고 잘 붙어, 색연필이. 지금 보시면 제가 요 밑단 그릴 때 U자선을 쓰고 있거든요. 무의식적으로 저는 이렇게 썼는데 기초반 하시는 구독자님들은 U자선 쓰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게 안 될 거예요. 이건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냥 이렇게 곡선 쓰시면 돼요. 이렇게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곡선 위로 곡선 그냥 쓰시면 돼요. U자선 안 된다고 절망하시지 말고 이렇게 올렸으면 요게 공간이 비잖아요. 고개는 다시 위에서부터 밑으로 선을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하나의 선처럼 보여요. 또 노파심에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은 U자선이 또 뭐야? 이러실 것 같아가지고 U자선은 U자 모양의 선을 연결을 쫙 해서 긋는 선이거든요. 꽃잎이 접히는 단이나 뭐 이런 데 쓰는 선이에요. U자라고 해서 U가 아니라 낚싯바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짧고 그 다음에 긴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날리는 선 다 쓰는데 요거를 이제 연결해서 이렇게 쓰는 거를 U자선이라고 보테니칼에서는 표현을 하거든요. 여기가 다 뚫려 있어야 돼요. U자선은 연습을 하셔야 되거든요. 요게 안 되면은 그냥 이렇게 곡선, 선 따라서 곡선을 요렇게 쓰시면 돼요. 저는 되니까 U자선을 쓰겠습니다. 연결해서 이렇게 한 선인 것처럼 요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게 가능한 거는 피랍이 제가 똑같아서 그래요. 펜을 누르는 힘이 똑같거든요. 그러면 요렇게 선이 한 선인 것처럼 나와요. 자, 요렇게 한 번 다 올리시고 났으면 한 번 더 올려줄 거예요. 이제는 진한 부분도 찾아줄 거예요. 심 뾰족하게 계속 유지해 주시고 수술 잘 피해가면서 이제 형태감을 정확하게 잡아주면서 올려줄 거예요. 지금 이 안쪽이 주름이 상당히 많아요. 주름 한번 잡아볼게요, 제가. 주름 있는데 요렇게 진하게 한 줄 그으시고 여기
여기서 이렇게 밑으로 한번 요렇게 풀어주세요. 선을 그어주시고 살짝 풀어주시고 오늘 주름 잡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대로 안쪽에 주름이 상당히 많은 편이라서 그 주름들 다 잡아주고 갈게요. 이거 어렵다, 나 주름 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은 주름 안 잡으시면 돼요. 우리 기초반 하시는 분들은 너무 많은 걸 다 잡아내려고 그러면 그림이 산으로 가요. 그러니까 주름도 적당히 잡아가시면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막 너무 밋밋하게 그리면 안 되잖아요. 나는 그래도 조금 잡아줘야지. 꽃잎과 꽃잎이 겹쳐진 부분은 라인 진하게 잡아서 헷갈리지 않게 일단은 이제 형태감 제대로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 색 올릴 때 편해요. 색연필 한 자루 가지고도 충분히 색 차이를 내서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거든요.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그런 연습하기에 진짜 좋거든요. 작약은. 꽃잎과 꽃잎이 겹쳐지는 부분은 진하니까 펜에 힘을 살짝 주시고 칠해주시는 게 일을 두세 번 안 하고 색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은 모란이랑 작약 구별할 줄 아세요? 저 처음에 모란이랑 작약을 구별을 못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얘네들이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작약이랑 모란을 제일 구별하기 쉬운 방법은 모란을 목단이라고도 부르는데 모란은 나무고 작약은 풀이에요. 풀. 겨울에 딱 보면은 작약은 땅이 평평한데 모란은 나무가 이렇게 남아있거든요. 제일 쉬운 거는 잎이에요. 잎. 작약은 잎이 이렇게 뾰족해 끝이. 근데 모란은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이 오리발 모양이에요. 끝이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이렇게 생기면은 모란이고 이렇게 생기면은 작약이야. 모란은 되게 전투적이에요. 암술수술이 불구스름하게 되게 막 무섭게 생겼어. 모란은. 작약은 노르스름하게 이게 노란빛이 막 돌고 막 그러면은 걔는 작약이야. 꽃 다 떨어지고 나면 시방 있잖아요. 요거 아니고 시방마다 조금 차이가 나요. 모란 시방은 지금 보시는 것 같이 털이 막 보송보송 나 있어. 그러면 걔는 모란이야. 이렇게 맨들맨들해. 그러면 그건 작약 시방이에요. 제가 꽃잎 끝부분까지 색을 완전히 다 올리지 않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꽃잎 끝쪽은 상당히 밝아야 되거든요. 어두운 부분에서 색을 위로 올려서 위쪽은 이렇게 날리는 선을 써가지고 일단은 색을 최대한 적게 올린 뒤에 나중에 진한 색을 올려서 위쪽이랑 밸런스를 맞춰서 그라데이션이 올라가게끔 만들어줄 거거든요. 이런 거 그리실 때는 전체적으로 색을 다 동일하게 올리시면 안 되고 일단 진한 부분을 찾아주면서 계속해서 색을 올려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런 작약 같은 경우는 꽃잎의 인맥이라 그러죠. 그거를 선이 조금 살아있게 그리셔야지 나중에 다 그리고 났을 때 사실적으로 이런 게 표현이 되거든요. 자, 이렇게 형태감을 딱 잡고 났으면 베이스색 119번이랑 129번을 섞어가면서 중간색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이때는 이제 조금 더 진한 부분, 확실하게 어둠이 있는 부분들을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색 밸런스를 계속해서 맞춰서 나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주름 저처럼 잡으셨다면 주름이 시작되는 부분은 상당히 어둡고 주름이 싹 이렇게 풀릴 수 있도록 베이스 색이랑 섞어주면서 색 만들어주시면 돼요. 계속 꽃잎 흐르는 방향 잘 보면서 그래야지 꽃잎이 오목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색까지 다 만들었는데요. 이제 제일 진한 색 123번 준비하셔갖고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잡아줄 거예요. 어둠과 디테일한 부분들. 요거 잡으실 때도 그 전 단계에 썼던 119번이라든지 129번 요런 색깔들 계속해서 섞어주면서 뜬금없이 뚝 하고 진하게 안 나올 수 있도록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색을 계속해서 쌓아서 나가실 때는 밀도감을 조금 쌓아주셔야지 도톰하게 올라가면서 색이 예쁘게 올라가니까 여러 방향으로 이제 색은 조금씩 쌓아주면서 힘 다 빼시고 밑에 베이스 색을 충분히 깔아놨기 때문에 굳이 힘을 막 안 주셔도 색은 잘 올라가요. 겹쳐지는 부분들 진하게 라인들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셔야 돼요. 이제 그런 경험 하실 거예요. 우리 초보자분들은 왜 그리다 만 것처럼 보이지? 뭐 이런 느낌을 받으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게 라인 정리를 깔끔하게 못하면은 조금 그리다 만 것처럼 보이거든요. 라인 정리를 조금 깔끔하게 해주시면 그림이 완성도가 조금 높아 보여요. 일단 그림은 많이 그려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림을 계속 그리세요. 뭐 좀 못 그리면 어때? 좀 잘 안 되면 어때? 일단은 그리다 보면 늘어요. 해본 놈과 안 해본 놈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집에 풀뿌리개 같은 거 하나는 키울 거 아니야. 없으면 냉장고라도 뒤져요. 냉장고에 뭐
당근이라도 하나 있겠지. 일단 그려보세요. 그리다 보면은 형태 파악하는 거 되고 보는 것만으로는 안 늘어요, 실력이.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그려. 뭐라도 그려요. 스케치라도 간단하게 하나씩 해보시면 그림은 금방 듭니다. 그리고 재밌어. 그림은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번 다 올리고 나셨으면 베이스색으로 썼던 119번 가지고 색이 제대로 안 올라간 부분이라든지 튀는 선이 있는 부분에는 종이 위에서 색이 한 번 더 섞일 수 있게끔 베이스색으로 이렇게 한 번 더 올려주는 작업을 해주시면 좀 더 깔끔하게 그림을 뽑아내실 수가 있어요. 섞어주실 때는 힘 다 빼시고 여러 방향으로 밀도감을 착착착 주면서 색을 한번 쫙 하고 올려줄게요. 이때 힘을 많이 주게 되면은 애써 만들어 놨던 꽃잎의 인맥 같은 거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꽃잎에 만들어 놓은 인맥도 살리면서 색을 올려줘야 되니까 최대한 힘을 다 빼시고 여러 방향으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술을 이제 한번 그려볼 건데요. 이게 작으니까 최대한 심은 뾰족하게 깎으시고 109번으로 일단 수술의 라인들을 조금 이렇게 그려줄게요. 187번으로 더 어두운 부분을 찾아주는 거예요. 수술과 수술이 겹쳐져 있는 부분이라든지 뭐 요런 데 있잖아. 그런데 이제 그림자가 있을 거니까 그런 데를 찾아서 색깔을 이렇게 좀 더 진하게 올려주시는 거예요. 안쪽으로 쑥 들어간 부분들 요런데 이제 찾아가면서 수술 형태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106번 베이스색으로 썼던 106번으로 한번 요렇게 섞어 주시고 123번 제일 진하게 썼던 색으로 떼내는 작업, 꽃잎과 수술을 요렇게 떼주시면 돼요. 밑쪽에 밑에 쪽에 라인들을 요렇게 그려서 그림자를 이제 밑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꽃 부분은 1차 작업이 끝났어요. 줄기랑 잎 부분의 색을 살짝 한번 올려볼게요. 168번 요거 준비하셔가지고 꽃이 위주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올려줄 거예요. 꽃이 머리를 위로 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줄기 부분은 진짜 연하게 색을 한 번만 살짝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잎에 인맥이 좀 있는 편인데 중간 인맥만 살려서 한번 그려볼게요. 저는 전체적으로 168번을 한번 싹 한번 편안하게 깔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베이스에 올릴 때부터 어두운 부분은 찾아주시는 거예요. 어디가 진하나 이런 거 잘 챙기시면서 다음 색 올릴 자리를 미리 이렇게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색 167번으로 중간색을 만들어주면서 색을 조금 더 쌓아서 올려볼게요. 힘 다 빼시고 천천히 꽃잎과 잎, 꽃잎과 줄기는 확실하게 떨어뜨려줘야 되니까 그 밑에는 색을 진하게 넣어주는 작업 꼭 해주시고 우리 오늘 위에다가 푸른색 계열 151번 올려줄 거거든요. 조금 청량감 있는 초록색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167번이랑 168번을 꼼꼼하게 올려주셔야지 151번 푸른색 계열을 올렸을 때 색이 잘 받아요. 151번 요렇게 살짝 올려줄게요. 올려서 초록초록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썼던 색이라든지 베이스 색으로 색을 계속 이렇게 섞어주세요. 그래야지 색이 안 튀어 보이고 자연스럽게 초록색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요렇게 잎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퀴 싹 다 돌았거든요. 이제 1차 작업이 끝난 거예요. 그림자를 줘서 잎을 다락 떼내는 작업을 이제 해줄 거예요. 231번이랑 233번 뽑았잖아요. 요거 쿨그레이 두 개로 그림자를 전체적으로 한번 넣어줄게요. 그림자를 넣으실 때는 선을 여러 방향으로 요렇게 그어서 그림자를 넣어주시면은 도톰하게 올라가면서 그림자를 확실하게 넣어주실 수가 있어요. 접히는 부분들 다 찾아가면서 이제 그림자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하시면서 꽃에 있는 인맥도 조금씩 만들어 줄게요. 더 디테일한 부분들 이제 조금 더 표현을 해주면은 예쁘게 꽃이 완성될 것 같아요. 밋밋해 보였던 꽃들을 이제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게 해주는 작업이 그림자 작업이기 때문에 이때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셔가지고 그림자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어둠을 주고 났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꽃잎이 가지고 있는 인맥들 베이스색으로 썼던 119번 가지고 싹싹 그어주면서 마무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작약을
완성했습니다. 자세히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오늘 그린 자객 같은 경우는 분홍색의 이 색 차이를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잘 나타내 주셔야지만 예쁘게 그림을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 꽃잎에 있는 인맥들도 살짝 표현을 해주신다면 조금 더 사실적으로 작약을 표현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작약 한 송이 이렇게 예쁘게 그리셔가지고 인테리어 소품으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